Tell me what to do. Show me how to feel under your control. Everything is real. So hit me. So hit me. So hit me. First a confession. With you, I feel a connection. With you, it's like an infection. I've been infected with an obsession. With you, never any tension. Nothing but love and affection. Enough of my case, so let's cut to the chase. Listen up, cause these are the direct. 안녕하세요, JMTV 카우스트 허진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70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2.0 터보 차량이고요, 15,000km 주행의 19년식 차량입니다. 뒤쪽에 보면은 3.3 터보라고 돼 있는데 라벨을 좀 바꾸셨어요. 2.0 터보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디퓨저가 원래 2.0 터보는 머플러가 한쪽에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듀얼 머플러로 옵션까지 다 돼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 상태가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이 3가지가 있습니다. 2.0에는 그 중에서 최고급 사양 스포츠 패키지 트림에 옵션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옵션만 700만원 가량이 추가됐습니다. 옵션 가격 모두 다 포함하면은 차값만 5천만원이 넘습니다. 제네시스 G70이 대한민국 20, 30대 조금 운전을 즐기는 젊은 층을 겨냥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30대 또는 40대가 조금 젊게 사는 분들 또는 40대 분들의 세컨카, 그런 재미난 펀카로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차량입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을 하면은 조금 아니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BMW 3 시리즈 그 중에서도 되게 고사양 BMW를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운전 성능 되게 뛰어났고요. 더군다나 이 차에는 브렘보 실제 브렘보 카피가 아니라 브렘보 그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줍니다. 타이어도 미쉐린 타이어로 미쉐린의 썸머 타이어 파일럿 스포트 4라는 미쉐린의 상당히 좀 고가 타이어죠. 완전 썸머 타이어라서 고속 주행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이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 휠도 19인치나 돼요. 디자인이 일단 압권입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정말 너무 예쁜 게 이 다크 크롬이라고 돼 있는 이 그릴과 그 아래쪽 언더그릴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다크 그릴이라는 약간 이상한 금빛 같기도 한데 색상의 선정이 너무 훌륭해요. 휀더 가니쉬 그리고 이 도어 가니쉬 이쪽에 모두 들어가 있고요. 도어 핸들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핸들에도 너무 색상이 이 배치가 너무 잘 돼 있다고 할까요? 제네시스가 정말 압권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수입 브랜드들이 카피하고 싶을 만한 이 색감이 너무나 분위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의 레벨을 확 높여준 것 같아요. 약간 그린빛이 돌면서 이게 지금 색상은 G색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이 고급 카페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상당히 되게 럭셔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에 들어가는 이거 역시도 옵션이거든요. 코퍼크롬이라고 약간 그 구리가 생각나는 그런 색깔의 그 메탈이에요. 여기에 제네시스 각인이 음각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코퍼크롬이라고 톤을 몇 가지를 조합을 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나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뻔 하기는 있지만 막상 타보니까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앞에가 이제 점점점 얘네가 이제 제네시스는 그릴을 상당히 좀 크게 키우죠. 지금 나온 G80, 이제 G90은 완전히 바뀌었고요. 풀체인지 돼서 곧 G80도 풀체인지 된 상태로 나올 거고 G70도 풀체인지 돼서 나오겠지만 이 디자인 자체도 너무 잘했고 너무 멋있습니다. 이 그릴 진짜 잘 나오지 않았나요? 너무 예뻐요, 그릴. 사실 뒤에 앉아서 장거리 가는 거는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뒷자리에도 아까도 이제 타보면서 했지만 뒷자리가 상당히 비좁아요. 보시면은 헤드룸도 없고 이 차 같은 경우는 패밀리카로서는 영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컴팩트한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장점은 그거에 반해서 한국 특성은 일단 차는 좀 커야 돼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랜저하고 K7이 많이 팔리죠. 일단 차는 넓어야 되고 하니까 넓으면 좀 좋은 느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주로 이용하는 게 있어서 굳이 결혼도 안 했고 솔로인데 큰 대형 세단은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주로 나 혼자 타고
하거나 내 여자친구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둘이서 여행을 다니시고 그러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을 배려하기보다는 운전 성능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오너 드라이브 위주의 완전히 오너 드라이브를 맞춘 그런 수입 독일 3사에 겨냥해서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기고 싶어서 만든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도 성능이지만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실내 이런 시트 자체에 대한 퀄리티주 이 퀄팅 시트거든요. 이게 이렇게 마름 목격으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이거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잘했어요. 이게 완전히 프리미엄 대형 세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뒷좌석에서 앉아서 가는 용도기보다는 운전자 또는 조수석에서 그 앞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둔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파워 테일 게이트예요. 전동으로 굳이 수동으로 열지 않으셔도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넓지가 않아요. 트렁크가 그렇게 짐이 많아서 가족을 위한 차량은 또 아니라는 거죠. 넓은 공간이 아니어서 골프백을 넣는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공간이면은 거의 준중형급이라고 구성품은 신차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고무장갑이랑 여기 차 이렇게 세차 관련 이거 어디 도어나 이런 데 붙이는 그런 필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대로 그냥 다 두고 가셨네요. 거의 그냥 뭐 풀옵션인데 보면은 이 디퓨저가 달라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은 배기 이 머플러가 한쪽에만 있습니다. 한쪽에 더블로. 근데 지금은 듀얼이죠. 듀얼로 돼 있는데 요게 아마 옵션으로 변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디자인이 저는 상당히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엠블럼도 그냥 현대 마크가 아니라 제네시스 독보적인 엠블럼을 사용해서 차의 좀 값어치를 그대로 살렸고 패스트백처럼 쿠페형으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깡뚱하게 딱 자르질 않고 그대로 이어갔어요. 트렁크 라인으로. 그러니까 차 라인 자체가 각이 져줄 때는 져주고 볼륨을 키울 때는 키워줘서 상당히 컴팩트하지만 그렇게 또 작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스포티해요. 그러면은 운전석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JMTV. 우선 같이 도어 트림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건 역시도 옵션으로 추가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 실내 퀄팅 디자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일단 좋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실내가 지금 베이지로 잡혀 있어요. 실내 시트랑 이런 것들이 베이지로 돼 있어가지고 관리하실 때는 어려우실 게 시트가 그냥 다 베이지 색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청바지 입으시면 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100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석 같은 거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도어부터 보시면 메모리 시트가 두 가지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자동 접이식 미러 그리고 파워 윈도우. 일단은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가죽, 메탈, 플라스틱 조화를 잘 이루어가지고 차 자체가 되게 젊어요. 느낌이 확 젊습니다. 그리고 매트는 여기 제네시스 매트를 이렇게 블랙으로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페달 역시 스포츠 페달이 들어가 있고요. 실내는 가죽과 크롬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상당히 고급화를 시켰어요. 되게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톤 자체가 좀 너무 예뻐요. 차선 이탈 방지, 사각지대 경보 장치 이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차선 이탈 방지, 그 스티어링 어시스트까지, 드라이브 어시스트까지 돼 있어서 약간의 혹시나 운전자의 졸음, 그 깜빡이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진동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운전자에게 차선을 이탈하고 있다고. 그런 거 역시도 차가 되게 상당히 똑똑해졌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전방에 보시면 감지 패널이 있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되게 상당히 똑똑한 차고 디자인도 좋고 패들 시프트 역시도 조작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면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해보지는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차마 이런까지는 제가 해보지를 못했어요. RPM을 한 4,500 내지 한 5,000까지 한번 올려보고 싶었거든요. 6,000은 좀 무릴지라도 일단 성능은 하나 뛰어나고요. 그리고 전동 스티어링 휠이라 여기서 간단한 작동을 통해서 높이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이 같은 경우는 뭐 왼쪽에 달려있는 건 잘 아실 거고 라이트는 오토에다 놓으시면 좋은데 헤드램프도 역시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서 상당히 밝고 게다가 하이빔 어시스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향등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게 되더라도 상대편 반대쪽에 차가 있는 거를 차가 스스로 감지해서 상향등을 조절을 해요. 그리고 빗물 감지 와이퍼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비가 오면 스스로 감지해서 와이퍼가 작동을 시켜줍니다. 에어백 같은 경우는 뭐 커튼식 에어백, 아래쪽에도 에어백 있는 거 보이시죠? 무릎 에어백 이런 것들 안전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차량이고요. 뛰어납니다. 근데 아쉬운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어떤 게 아쉽냐면 스마트 버튼식 시동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좀 생뚱맞지 않나요? 여기가 아니라 좀 안 보이는 이런 쪽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쪽이라든지 아우디처럼 이랬으면 좋았을 거를 여기다 놓는 바람에 송풍구와 이런 배치에 확 깨버립니다. 옵션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에 통풍 물론 들어가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그냥 공기청정 효과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열선 스티어링 휠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는 상당히 편한 게 USB C가잭을, 이거는 USB 포트를 연결 가능하게끔 꽂아놨고 억스 단자 USB 꽂아놨는데 여기에 무선 핸드폰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그냥 올려놓으면 알아서 충전이 되는데,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차와 커넥티드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뭐 블루투스 그 외에도 다양하게 편안하게 미러링도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편안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위쪽에 무드등도 이런 식으로 비행기 기내처럼 빛이 사방으로 퍼지는 식이 아니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포맷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독서등이라고 하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내등을. 스웨이드예요. 스웨이드인데도 일반적인 현대차들에 들어가는 직물 뭔지 아시죠? 네, 그 산티아고는 다릅니다. 그래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소재가. 그리고 썬루프는 원래 얘네가 파노라마를 적용 안 하고 와이드 썬루프라고, 여기가 좀 넓어요. 보통 이 정도거든요. 이걸 키운 와이드 썬루프를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 파노라마를 왜 안 썼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차피 이 차는 4인 기준으로 만든 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내 가죽 스티치 활용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좋아요, 느낌이. 여기는 블랙에는 화이트가 들어갔고 화이트에는 블랙을 사용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이트에는 블랙, 블랙엔 화이트, 이런 식으로. 여기 핸들에도 보면 알 수 있죠. 베이지색 블랙에 검은색 스티치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쓴 거죠. 그냥 같은 톤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 갖다 쓸 수도 있는데 톤을 바꿔놔서 되게 좋습니다. 이번에 G80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 되면서 조감도가 나왔는데 예상도 거의 뭐 독일 3사를 그냥 찢어버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현대 제네시스 라인의 장악력은 점점점 압권이 돼서 점차 독일 3사와 이제는 거의 뭐 어깨 그냥 나란히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 크롬도 되게 세련됐어요. 저는 이 차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가 사고 싶어요. 아직은 돈이 좀 없습니다. 키도 예전에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약간 좀 더 바꿨죠. 세련되게 이런 식으로. 기어 노브가 이제 제네시스 라인이 계속 활용하는, 뭐 펠리세이드에는 이렇게 버튼식이 있었지만 얘는 이 기어 노브가 이렇게 딸깍거려요. 이렇게 딸깍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스탑앤고 들어가고 차체 자세 제어, 주차 감지, 오토 홀드까지 됩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아까 어라운드 뷰도 봤는데 뭐 그냥 실사 같아요. 너무 좋아요. 게다가 컵홀더는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컵홀더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요 테두리를 요게 이렇게 볼륨감 있게 뭔가 볼록볼록한 게 있어요. 이게 시트 같은 경우는 버킷 시트형인데 상당히 컴포트 시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옆구리, 등판, 뭐 헤드레스트도 그렇고 다 디테일하게 운전자 체형, 그 어떤 체형에도 다 맞게끔 다 맞춰주고요. 네,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시동은 되게 심플하게 걸리면서 약간 딱 들리는 배기음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터보가 작동되는 소리, 막 이게 그 공기가 막 들어가고 막 짜가닥 하는 그런 소리들이 싼티근하고 불쾌한 게 아니라 되게 운치가 딱 느낌이 중저음으로 딱 때려주는 게 상당히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딱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차 자체가 워낙 좀 잘 나가는 차라서 펀치력이 좋아서 운전하는 재미는 확실히 느끼실 거고요. 선루프는 아까 열어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열리네요. 아예 완전 개방형은 아니고 여기까지 열리고, 렉시콘 오디오 스피커 세트가 스피커가 1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뒷좌석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뒷자리가 좁다는 거를 어디서 느끼실 수 있겠냐면은 여기 폭도 좁죠. 이 센터 터널 여기 폭도 좁습니다. 이게 조금 뒤로, 요 센터 콘솔이 뒤로 조금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좁아요. 뒷자리는. 네. 시트가 편안하기는 해요. 근데 약간 엉덩이를 딱 세워서 앉으면 몸을 좀 상당히 좀 세워야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렇게 푹 들어가서 이렇게 앉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짧아요. 왜냐면 이 차는 자체가 시트 포지션이 좀 낮다고 합니다. 1열에 시트 포지션이 낮다 보니까 발을 깊이 넣고 하기가, 여기가 발등이 지금 너무 그냥 닿아요. 그래서 약간 요런 붙인 자세에서 요런 식으로 타셔야 됩니다. 뒷자리를 배려해가지고 만든 차는 아니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 차 같은 경우 그냥 컵홀더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누구 태울 생각 하지 마 같아요. 그냥 여자분이 뭐 똥머리를 하면은 여기 어디에 닿는 거죠? 천장에? 여기에 닿아요? 그 정도로 헤드룸이 없습니다. ISO 픽스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차는 카시트 놓고 쓰는 차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로지 싱글 또는 세컨카로. 뒷자리는 이거 외에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편의 사양도 없고, 워크인 디바이스는 있습니다. 여기 워크인 디바이스가 있어서 뒷자리에서 뭐 누군가가 타시거나 할 때 불편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당기고 뒤로 이렇게 오게끔 할 수는 있는 거. 뒷좌석에 열선은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양쪽 모두 열선은 들어가 있고, 보시다시피 옵션으로 여기도 이제 퀄팅 시트가 들어가 있죠. 가운데 여기 C가잭 하나 들어가 있는 거는 애교식으로 USB 타입으로 돼 있네요. 그래도 이런 거는 있네요. 여기 문 쪽에 보면은
이렇게 자켓 걸어두라고. 여기다 근데 자켓이 걸릴까요? 옷 걸어두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제 스피커나 이런 거는 되게 빵빵하게 돼 있고. 네, 일단 실내 리뷰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할게요. JMTV. 일단 20, 30대를 겨냥한 컴팩트 스포츠 세단으로서 상당히 이렇게 새로운 세그먼트를 현대가 시도한 차량이죠. 현대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네시스 G80으로 시작을 해서 아주 히트를 치고 그 이후에 어떤 스포츠 세단으로서 BMW 3 시리즈, 벤츠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벤츠 왜냐면 C클래스 같은 경우는 스포츠 세단이라기보다 약간 좀 프리미엄, 좀 작은 세그먼트에 속하다 보니까 BMW 3 시리즈하고 좀 비교할 만한 그런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을 많이 겨냥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차 처음 딱 느껴지는 거는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어요. 인테리어 자체가 이런 소재들, 출시는 G70보다 스팅어가 약간 좀 빨랐죠. 그래서 스팅어와 비교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차 같은 경우는 2.0 터보에 거의 풀옵션 스포츠 패키지가 얹고 그 외에 추가적인 옵션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뭐 렉시콘 오디오라든지 부가적인 걸 다 넣었다고 돼 있어요. 차량 가격만 4,250 정도인데 거기에 한 800만 원 가량이 옵션으로 추가가 들어가 있어서 5,050만 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차 가격이. 차에 딱 느껴지는 포인트는 되게 젊은 층을 겨냥을 했다. 20, 30대 고성능 컴팩트 세단을 원하는 층을 겨냥을 했다고 하는데 3천만 원에서 3천 후반대에서 4천만 원 정도를 들여야 이 차량을 출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대가 이 차를 부담 없이 운행하기에는 솔직히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30대 또는 40대의 세컨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가 되게 작고 날쌔입니다. 확실히 날쌔고 상당히 하드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네요. 컴포트 모드로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건데 엔진의 소음 개입이 상당히 좀 적은 편이에요. 2.0으로 봤을 때 BMW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엔진 소음의 개입이 상당히 좀 있죠. 지금 3000rpm 정도에서 2500에서 3000rpm 정도로 그냥 단숨에 100km까지 치고 나가는 펀치력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안정감도 상당하네요. 이렇게 좀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는 거 없이 확실히 좀 하드한 하체 세팅 값을 갖고 있어서인지 불안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없어요. 후륜구동이라 그런지 뒤에서 확실히 이렇게 딱 치고 나가는 이것만큼은 3 시리즈 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자체의 재미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럼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거든요. 이게 확실히 가변 배기음, 엔진의 이 배기음 자체가 약간 스포츠 세단처럼 우두두두두 이러면서 계기판에 이게 모듈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속도 게이지, 그 속도 이게 크게 표시가 되면서 아무래도 뭐 과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운전자에게 딱 정보 전달을 확실하게 해주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따로 변하는 건 없네요. 모드에 따라서 지금 계기판 색깔이 변합니다. 약간의 그 배기음이 들리죠? 지금 배기음도 들리고 하체가 확실히 서스펜션이나 단단해서인지 고성능으로서는 되게 충분히 본인의 본 역할을 하는 듯 합니다. 차체에서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면서 그러면서도 운동 성능을 충분히 갖춘 차량으로서는 적합한 듯 합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좀 밋밋하다든가 이런 거 없이 제가 원하는 속도까지 정확하게 딱 컨트롤을 해주는 듯 합니다. 여기 보면은 실내 아날로그 시계가 이쪽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요거를 그쵸? 보통은 요런데 이제 들어가고 여기에 비상등이 여기 아니라 뭐 여기에 위치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별도로 다신 게 아니라 제네시스 마크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이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측면에서부터 등에 닿는 이 느낌, 그리고 힙이 닿는 이 포지션에 대한 느낌, 확실히 좀 이렇게 버킷 시트처럼 운전자 몸을 되게 감싸주는 듯한 되게 좋아요. 이탈이 없습니다. 확실히 이게 디테일하게 지금 다 조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제 몸에는 맞게 세팅을 해놔서 상당히 편합니다. 딱 차와 이 차의 시트와 내 몸이 안착이 딱 돼 있어요. 상당히 의자를 지금 시트를 높여놓은 상태인데 거의 바닥으로 낮춘다면은 거의 이 정도, 지금 이게 가장 바닥으로 좀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좀 되게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좀 낮아서 이 정도로 저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차들 뭐 그랜저, 소나타 모두 그냥 제일 앉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도 바닥에 붙여놓고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 차는 이게 시트가 확실히 낮은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방해되는 요소가 있기는 해요. 시트를 높여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치고 나가는 거는 상당히 뛰어나네요. 이 차가 BMW 3 시리즈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330i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웰메이드라고 봅니다. 잘 만들었다고 판단이 돼요. 컴포트로 바꾸니까 스포츠 모드일 때는 상당히 하드했던 하체보다는 지금은 약간 조금 편안함 쪽으로 이렇게 물컹물컹해지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이런 잦은 이런 사고,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거를 보조하는 데 있어서도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위치를 이따가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의자 시트만 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를 조절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좀 잘려 있거든요. 독일에서 인정받는 BMW를 타시느냐, 더 많은 돈을 얹고, 아니면 국산에서 현대라는 브랜드가 프리미엄으로 내놓은 제네시스 컴팩트 세단을 갖느냐, 요 두 가지 중에서 아마 이제 고민이 좀 되시겠네요. 처음에 이 차가 출시됐을 때 전시장에 가서 시승 같은 걸 이렇게 해보게 하거든요. 저도 그때 처음에 이 차를 봤을 때 놀랬던 게 상당히 좀 좁구나라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BMW라고 자꾸 이제 비교를 하는데 무리가 있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그래도 엄청나게 성장한 현대 기술력을 타보는 순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잘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 차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핸들의 스티어링의 요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메탈 느낌이 나는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입체감도 있고. 아, 그리고 지금 이 제가 옆구리 지지대 있잖아요. 여기 사이드 볼스터라고 하는 이 허리 지지대,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바뀝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놓는 경우에는 완전히 좁혀요. 그래서 완전히 내 몸과 시트가 딱 밀착이 되게끔 완전히 값이 바뀝니다. 차가 속도를 붙였다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휘청거리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역할이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게 정확하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스포츠 모드로 놓아서 지금 가변 배기음이 약간은 들리는데 창문을 약간 열어보겠습니다. 배기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운전자에게 들리는 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컴포트보다는 배기음의 효과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딱 들릴 만큼은 아니네요. 같이 주행 영상 한번 보셨는데요. 조금 더 속도를 내봤어도 좋을 법했고 한데 아무래도 직접 최대한 잘 전달해 드리려고 했지만 100%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죠. 좀 더 속도를 내보고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코너를 트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좀 2차만 다니는 길이 아니라 공도다 보니까 위험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정도, 맛보기 정도라고 생각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네시스 G70 주행 영상이었고요. 카우스트 허진혁이었고요. 감사합니다. JMTV 제네시스 G70 같이 보셨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맞는 차량으로 좀 보여져요. 어느 정도 30대 그리고 아직 미혼의 나를 위한 차로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골프라 이런 걸 치지 않기 때문에 넓은 트렁크 공간보다는 캐리어 들어갈 정도, 여행을 많이 하니까 그런 용도로 타기에는 적합한 차, 그리고 딱 느껴지는 이 하차감 있죠. 제네시스 라인이 되게 좋은 게 국산차에 있어서는 가장 하차감을 낼 수 있는 그런 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선 새로운 차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JMTV 카우스트 허진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